윤석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윤석열이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안 다뤘는데 네. 지금 이제 수감된 상태인데 그렇죠. 와 거기 안에서 입맛이 엄청 도나봐. 아니 진짜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 그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요. 네.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본인이 아마 최근에 그 직원 교도관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들은 내용이다. 네네. 라고 하면서 지금 네.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커피를 좀 더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식이 좀 부실하다. 사 먹어. 야 돈 많이 받았잖아, 야, 영치금. 영치금으로 이게 1등 했어요. 어, 1등 했잖아. 사 먹어. 그러니까요. 이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더 달라고. 입맛이 확 도나봐 지금. 건강해졌네.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 사이에서 식탐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얘기가. 그래서 그건 맞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교도관들도 윤석열하고 면담 자체를 좀 꺼려한다. 아, 왜요? 그러니까 면담하면 그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민원을 많이 네. 제기해서 꺼려한다는 얘기까지. 자꾸 먹는 거 달라고 하니까. 왜 자꾸 교도관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구치소 내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사식이라는 게 좀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은 뭐 종류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양념치킨 이런 거 먹는 건 아니고 거기 뭐 김, 깻잎 뭐 주로 반찬류가 많아요. 반찬류를 이제 사식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 갖고 양이 안 차는 모양이죠. 과자 같은 거는 없나 봐요. 과자도 있는 거로 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자를 가끔 그 이른바 범털들 수용되는 방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사실 그 방에 있는 거잖아. 독거방에, 네. 독실에. 네. 근데 그 전에 한때 서울구치소 내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명쯤 구속돼 있었다는 얘기지. 정치인들이. 근데 원내 대표. 그래서 그 안에서 원내 총무도 뽑고 옛날 표현대로. 근데 그때 이제 막내가 부식 담당이었다고 그러더라고. 부식 담당이라 이제 운동 시간이 1시간 주어지는데 그때 범털들이 그때 이제 운동 나가기 날이 덥거나 그러면 운동 안 나가고 거기 모여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거를 많이 먹었는데 그때 이제 막내 정치인이 그 과자를 조달하는 책임자였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개판이네. 같이 근무했던 교도관한테. 개판이야. 이거 진짜 들어가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행복해? 아니 그리고 교도관들이 그 면담을 하기 싫어한다는 게 단지 나 커피 좀 더 달라 나는 이거 먹고 싶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면담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여기 약간 생략돼 있는 게 아마 짜증을 내고 하지 그런 거 않았을까. 하겠죠. 고압적으로. 네, 고압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평생 검사를 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교도관들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좀 부릴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연어 술 파티 이런 경우에도 누구 피고인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가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거기에서 그 구치소에 있으면서 체포할 때도 본인이 속옷 입고 난동을 부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대통령이야가 아니라 나는 검사야. 내가 검사 출신이야라고 맞아. 얘기를 그때도 했잖아요. 검사를 내세웠어. 네, 내가 검사인데라고 하면서 이 교도관들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네. 짜증을 내지 않았을까. 이거 혹시 지금 서울구치소 내에서 제철 음식 내놔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요새 무슨 철인데. 시기로 볼 때 봄도다리 쑥국 이런 거 먹어줘야 될 텐데. 제발. 요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럼요. 하면 안 되지. 지난해 7월 다시 한번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8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윤 전 대통령, 교도관들에게 다소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면담에 응하는 자세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교도관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종종 요구했던 무리한 요구는 주로 먹는 것과 관련됐습니다. 커피를 좀 더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혹은 부식이 좀 부실하다던가 이런 그 교도관 그 분의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식감이 아주 강하신 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치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조차 교도관에게 호소하는 만큼 내부 반응은 이미 냉소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인의 그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기회로 그냥 아주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뭐 그냥 말로는 이런 욕심 많은 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실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현장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면담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감자의 인격을 폄하하는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번호가 3617로 결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용 번호는 503, 이명박 전 대통령은 716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신체 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일반 수용동의 이평대 독방에 수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역대 대통령들이 썼던 3평대 방에 비해 좁은데 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 탓인 걸로 보입니다. 일반 수용동 방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습니다. 바람 세기는 1에서 4단까지 조절 가능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1시간당 10분씩은 꺼집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방엔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가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는 KBS 1, SBS, MBC, EBS 1 등 4개 채널의 녹화 방송과 일부 시간대에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침대 없이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로 바닥엔 난방용 열선이 깔려 있습니다. 목욕과 운동 등은 공용시설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날 구치소 점심 메뉴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 양파무침, 배추김치였고 저녁 메뉴는 콩나물국, 고추장 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였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구치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송 차량 앞에 경호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취재진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받은 마지막 호송 경호였습니다. 구치소 수감 이후 교정당국에 소관이 되면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경호를 거두게 된 겁니다. 서울 구치소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신체 검사를 받고 수의로 갈아입은 채 머그샷도 찍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생활할 곳은 3.7평 남짓한 독방입니다.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등이 구비돼 있는데 침대는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야 합니다. 에어컨도 따로 없어 더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천장에 설치된 선풍기가 전부입니다. 구치소가 있는 경기 의왕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습니다. 게다가 첫 구속대와는 달리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만큼 많은 게 달라집니다.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엔 교통통제와 경호처 차량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동했습니다. 특히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강하게 개입해 구치소 안팎에서 24시간 경호를 해왔습니다. 구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독방 앞에서 경호를 하겠다고 요구해 구치소 측에서 난색을 표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수용자들에게 동일하게 배급되는 급식 메뉴에도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미리 먹어보는 검식을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참석을 위해 헌재에 출석하는 날엔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고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로 특식도 실어 날랐던 걸로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각종 편의와 예우는 사라진 상황.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몰래 반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전화기입니다. 이걸로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녹음 파일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지난 1월 처음 구속됐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구치소 내 별도 접견실에서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게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국회 박은정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면회온 대통령실 직원의 휴대전화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 2월 21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통해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재생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모두 녹음됐습니다. 녹음 파일엔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이 키우던 해피와 조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진,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그래, 잘 지내는구만 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피와 조이는 과거 트루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때 받은 반려견입니다. 당시는 헌재 탄핵 심판 막바지 변론이 진행되던 때로 대통령의 부재로 국정 공백 우려가 컸던 시기였습니다. 접견할 때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됩니다. 형집행법 133조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으로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면회온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강아지 근황을 여러 번 물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겐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 라며 물어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기 음식도 괜찮고 교도관들이 잘해줘서 큰 불편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어제 서울구치소 앞엔 생일상을 두고 윤어게인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옥중에서 생일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려는 절박함의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내용의 옥중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을 맞아 지지자들이 새벽부터 서울구치소 앞에 생일상을 차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윤버지를 기다리겠다는 꽃바구니와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떡도 놓였습니다. 대통령이 명안이 담긴 떡을 아주 이쁘게 함께 초를 끄며 윤어게인을 외치고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준비한 케이크를 나눠 먹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접견을 온 변호인단을 통해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라는 제목의 옥중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부부에겐 자녀가 없어 청년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면서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라며 또 한 번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성경 구절도 인용했습니다. 이런 옥중 정치는 올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엔 변호사를 통해 청년 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해 기도했다고 했고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지난 3일에는 민주당의 독재 탓을 하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카드를 꺼내달라고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등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세탁하려는 파렴치한 궤변이라며 메시지가 아닌 단죄가 필요할 때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연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당의 부담만 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이번엔 휴대전화 밀반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밀반입된 휴대전화로 반려견의 사진과 영상을 봤다는 건데요. 강아지 안부부터 이게 첫 구속됐을 때 얘기잖아요. 강아지 잘 있느냐라고 그랬다는 거 보니까 이런 와중에 강아지가 이렇게 느닷없이 등장하는 장면이 조금 저만 그런가요?
지난 2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 주요 일간지 일면 기사를 살펴볼까요? 윤 탄핵 변론 25일 종결, 선고는 3월 중순 유력,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25일 최종 변론, 그리고 트럼프 관세 부과 앞당겨. 국정 공백이 컸던 상황, 아직은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강아지 근황부터 챙겼다는 이 뉴스, 국민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예,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됐고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헌재 파면 결정은 나기 전인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반려견들의 모습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저도 반려견을 키우긴 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구치소에서까지 밀반입된 휴대폰으로 확인했다? 이거는 엄연한 법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처벌 받아야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경찰에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된 지금 강우구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처벌 받는다 그러면 최소한 뭐 3천만 원 미만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는 이 집행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형에 있어서 우리 누가 면회를 갔을 때 핸드폰을 배제하고서는 들어가는 건 너무 기본적인 상식 중에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던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 갖고 강은구 실장이 그렇게 가져갔는지, 자발적인 아니면 상납이었는지 아니면 요구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와 조이를 보기 위해서 동영상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런 법치주의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을 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행위인 것이냐, 본인만의 치외법권에 있었던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수많은 구치소에서의 특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어컨이 빵빵 트는 그런 특별 접견실에서의 그런 변호인과의 수백 번의 만남, 그리고 여러 그 예외적인 뭐 샤워, 운동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도 사실은 집행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정말 외교 상황이나 여러 가지 녹록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이런 뭔가 해피와 조이 또는 토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애견만을 생각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공직을 수행하는 우리가 정말 존경했던 뭐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자리에 맞는 사람이냐에 대한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규명이 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조사실을 사용해서 이것도 특혜 시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반입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앉아서 반려견 영상을 확인하면서 안부를 물었다. 김기영 의원님. 제가 해도. 네, 김기영 의원님. 제가 아무래도 그 내용을 좀 잘 아니까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유산을 한 다음에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 강아지가 처음에 데려온 강아지들은 다 이제 버려진 강아지입니다. 위탁을 받은 강아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아내 김건희 여사가 유산한 다음에 강아지를 보고 좀 그 아픔,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요.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절차대로 이거 휴대전화를 반입해서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자식처럼 대합니다. 토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 토리는 울산에서 잠시 위탁을 받았는데요.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락사 시켜야 되는데요. 수십여 차례 어떤 수술을 통해서 뒷다리가 다 으스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락사 시킨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술을 수십 차례 시켜가지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뒷다리가 으스러졌기 때문에 장이 협착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직접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여서 키운 게 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판받을 대목이 있겠지만 자식을 보고 싶은 감정, 그 마음, 그 부분도 좀 이해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강아지 사진,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강아지가 자식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불법으로 휴대전화가 반입됐다. 이거는 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인데 지나치게 한가하다. 그렇게 비판한 대목에 있어서는 뭐 국민들이 보실 때 지금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시선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자식 같은 반려견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인간인 자식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게 일반 수용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당연히 반려견이든 자식이든 보고 싶습니다. 수감하면 누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가족의 스토리와 애잔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윤석열만 그것이 가능하냐? 그렇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있는 거고 예외 조항에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은 구속 취소될 때도 지기현 판사가 정말 예외적으로 시간 계산해서 그렇게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왜 윤석열한테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권력 있는 자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대한민국의 그런 공정의 문제. 사실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된 윤석열이 왜 오히려 본인한테만 예외 조항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주희 의원님. 저는 좀 이게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구속이 된 상황이었어요.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감 생활에 있는 데 있어서 교정 당국이 제대로 잘 절차대로 원칙대로 처리 못한 거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보다 정말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부속실장이라면 핸드폰을 들고 세계 평화, 민생 경제, 정말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 핸드폰 들고 걱정했다면 정말 이해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본인 때문에 신세 망친 군 장성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얼마나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도 논외로 하고 둘이 앉아서 정말 우리나라의 국가서열 1위와 대통령실의 실세 실장이 강아지 사진이나 보고 앉아 있는 그러한 이게 언론에 나가는 것도요. 사실 전 세계로 나갈 텐데 너무 좀 창피스럽고요. 그럴 거면 왜 대통령 했습니까? 대통령 하지 말고 강아지나 잘 키워서 해피하고 조이하게 살면 되지.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정말 책임이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대통령 후보 자격을 주고 아직도 윤 어게인 하고 당대표 최고위원이 면회 갈 생각을 합니까? 대통령직이 장난입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인간의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지 뼛속 깊이 깨달아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얘기만 했겠습니까? 다양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불거진 건 사진과 동영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서 뭐 나라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자식같이 생각하는 그 강아지에 대해서 보고 싶은 마음은 저는 이해는 답니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셔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 예, 뭐 그 부분도 법무부가 함께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당시의 특혜 논란도 형집행법 제133조 위반 등에 의뢰해서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특혜를 받았다라는 것 중에서 이렇게 휴대폰이 밀반입됐고 심지어 밀반입한 휴대폰으로 반려견을 안부를 물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알게 된 상황, 상당히 허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경이 워낙 뭐 트럼프의 통상 압박도 있었던 시기고요. 그리고 국가의 그 존립 자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도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또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치소 생활의 불편함을 꾸준히 호소하던 윤 전 대통령이요, 이른바 기미상궁까지 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그러니까 파면 전, 직무는 정지됐지만 파면 전인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가 매 끼니마다 서울구치소의 그 밥을
독극물 테스트를 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게 했다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이거 통상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왕조 시대에는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임금이 먹을 음식을 미리 먹으면서 안전한지를 체크하는 그 상궁이 있었던 것이고 예. 사실은 지금도 이른바 감식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식관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날까 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전에 대통령이 상한 음식을 먹고 한번 배탈이 크게 난 분이 있었거든요.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 예. 그런 일을 막고자 이제 감식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서울구치소는요 1급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해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리고 거기서 제공되는 식사는 어떤 상한 음식이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뭐랄까요? 본인의 요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감된 처지에서 저렇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대통령처럼 일종의 경호처 직원을 감식관, 옛날 표현대로 하면 기미상궁인데 예. 그렇게까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게 본인의 처지에 대한 대단한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지금 내란수계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멀쩡한 대통령처럼 진짜 누릴 것은 다 누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이 식사 문제 말고도요. 뭐 가벽을 설치해서 다른 수용자들과는 분리를 시켜달라 했고요. 양옆방도 다 비워놓고요. 뭐 갖가지 지금 특혜 의혹들이 아마 국감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정광재 의원님, 그러니까 특혜 의혹을 아무래도 1월에 대통령이 이런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중간에 끊겼는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경호 매뉴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이 과연 그러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일종의 뭐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뭐 범법행위다 아니면은 불법행위다라고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예. 당시 서울구치소가 알아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금 혜택을 베풀었는지 또는 뭐 경호처에서 요구했는지 등등은 아마 앞으로 국감 등에서 좀 밝혀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독거실 내에 창문 가림막이 설치됐다거나 출정이나 면담을 오갈 때도 전용 출입구를 사용했다거나 일반 수용자와는 상당히 분리된 혜택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대선 후보 시절 토론에 나서고 하더니 본인이 그 수감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구치소에 있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파면, 그러니까 탄핵 소추된 다음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수감된 상황이었는데도 여전히 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마 경호처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또 교도관들은 또 그때 교도소장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특혜를 베푼 흔적들이 보였잖아요. 이를테면 일부속 실장이 뭐 전화기를 들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누구랑 어떻게 통화했는지 이런 것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도 됐었는데 아직 뭐 강아지 사진 보여줬다는 거 외에는 밝혀진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52일간 1차 구속 시기에 수감됐을 때 52일간 근무일지조차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과도한 특혜죠. 교도관들도 공무원들인데 그 근무일지를 52일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좀 밝혀야 될 사안인데 다 이렇게 은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혜가 더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안양교도소인가 어딘가로 이제 이 전보 발령됐잖아요. 그 구치소장이요? 예, 구치소장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직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멈춰야 될 일인 것인지, 그러니까 현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아직 파면 전이었기 때문에 그 구속 기간 동안에
어떤 규정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임명됐던 그런 구치소장이 거기에 또 순응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특혜는 없었는지, 왜 근무일지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명백히 밝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지지자들은 앞다퉈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입금을 독려했습니다. 예금주는 윤석열이네요. 오, 맞네요. 그래서 저도 아까 10만 원 이렇게 입금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그 한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수감 후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총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 연봉의 2.5배에 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을 총 180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옮겨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용자의 영치금 계좌 잔액은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출금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한도가 채워지면 개인 계좌로 이체해 다시 영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도 5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과세 표준액마저 설정이 안 돼 있어 국세청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6억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영치금 계좌에 대하여는 송금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는 2달 동안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출금 내역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인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3억 700만 원을 출금했다고 돼 있습니다. 인출 명목 대부분은 변호사비와 치료비라고 했습니다. 영치금이 크게 불어난 건 당시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7월 11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한 이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며 모금을 호소한 겁니다. 계좌 공개 전인 1차 구속 기간 때는 2달 동안 영치금 4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중 200만 원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강릉 사업가 우모 씨가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김건희 씨가 50만 원, 장모 최은순 씨가 100만 원, 친동생 윤모 씨가 10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우 씨가 당시 탄핵 심판 선고 전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돈을 송금한 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후원금 1,000만 원을 냈던 우 씨의 아들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용산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돼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인인 김건희 씨는 하루 평균 3회꼴로 접견을 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씨는 구속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일 동안 36회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를 피해오던 김 씨가 변호인 접견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영치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도 함께 올렸습니다. 전한길 씨도 영치금을 보내달라며 계좌를 홍보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데서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감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앞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사 구할 돈이 없다며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9억 9,115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금액보다 5억 1천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약 80억 원 중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 73억 원 정도였는데 여기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3억 원 상당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토지와 부동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란 수개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랍니까?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한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십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정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튿날 의뢰인이 2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 즉 미처 어찌할 수 없이 급작스러운 사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영취금 계좌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오후 4시 전에 입금되어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대서 자신이 급히 입금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영치금은 구치소 안에서 음식물과 의류 등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사용됩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거래 금액이 초과 한도를 넘었다는 알림을 공유하며 제가 알기로 영치금은 400만 원까지이나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도를 딱 그만큼만 연 건지 행정적인 부분은 월요일에 구치소에 문의해 해결하고 다시 말씀 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란 수개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랍니까? 신고 재산만 75억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한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법무부는 영치금 한도를 1인당 4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넘으면 수용자 개인 명의로 입금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합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윤석열의 혐의가 더 짙어지자 극우 세력들이 급기야 동정 마케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눈질환과 당뇨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 차임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로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가 원수였던 인물이 구치소 안에서 반려견 영상을 감상하며 잘 지내는구먼 이라 읊조렸다는 믿기 힘든 비화가 폭로됐습니다. 참회와 반성의 시간은커녕 오로지 본인의 안위와 식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증언이 터져나온 것이죠. 식사가 부실하다며 투정을 부리고 수시로 커피를 요구하는 행태는 과연 그가 법의 심판을 받는 수감자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대법원마저 손절한 막장 변호사와의 뒤얽힌 관계 역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참담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거죠.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특권 의식에 찌든 채 교도관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식탐과 오만함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토록 뻔뻔한 수감 생활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자 국민적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괴한 풍경의 끝은 어디일지 끝까지 감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